데모노 괴테가 23살부터 쓰기 시작해 82살에야 완성한 가작, 문사철을 아우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 파우스트. 그러나 그 명성만 듣고 함부로 책을 펼쳤다간 큰 코 다치실 겁니다. 듣거라, 저 우레처럼 치닫는 호렌의 소리를 보이버스의 수레는 요란하게 굴러간 새로운 광의와 밝은 빛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한 발 한 발 아래로 기어내려온 태양은 솟았다. 어째 내가 책을 읽는 건지 글자를 읽는 건지 싶으시죠? 그래요, 파우스트가 괜히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학이라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말도 어렵고 비유도 많고 의미도 깊은데 생소한 희극식 묘사까지 더해지니 책을 힘들게 완독하더라도 안 읽은 사람보다 모르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이 콘텐츠를 위해 몇 달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파우스트를 아주 맛깔나게 찍먹할 수 있도록 인류 최고의 개노잼, 고전을 개꿀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답니다. 이번 영상이 세상에서 파우스트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법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 있으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컴온. 아이고 지님 오랜만입니다. 식사는 잡섰어?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예예예. 그 다름이 아니라 대체 왜 인간들에게 제대로 쓰지도 못할 이성을 줬나 싶어서요. 전에 파우스트를 모르는가? 파우스트? 그 이상한 노인네요? 그거 그 책만 있는 그 이상주의자 아닙니까? 그래요. 그놈만 봐도 인간의 그 노답인 게 보이잖아요. 파우스트는 물론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워하지. 하지만 머지않아 진리를 찾아낼 거야. 아이고 자, 그러면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매차쿠차 타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맘대로 하라. 인간이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니. 그러면 내기하신 겁니다. 물론이지. 아무리 충동에 휩싸여도 선한 인간은 올바른 길을 잃지 않는다. 한편 법학과 의학, 철학, 신학 등 학문이란 학문은 다 조지며 진리와 본질을 알기 위해 평생을 애써왔던 파우스트는 드디어 깨달았다. 백발 노인이 되고서야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족밥이란 걸.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종의 한계를 깨달아버린 파우스트. 그는 현타가 심하게 온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들죠. 그러나 그때 똑똑한 어르신께 인사드립나이다. 누구래란? 저는 악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지요. 뭐 악마놈이 여긴 뭐 다르겨와? 파우스트 씨, 여태 만사가 노잼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의 종이 되어 인생을 개꿀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대가는 뭐지? 내 능력으로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테니 당신이 죽으면 제 종이 되십시오. 네가 무슨 수로 날 만족시킬 건데? 돈으로, 명예로, 예쁜 여자로 그딴 걸로 내가 만족할 것 같아? 네? 내기할래? 좋습니다. 그렇게 메피스토와 계약을 맺게 된 파우스트는 악마의 힘으로 욕정과 젊음을 얻게 되는데 오, 해출한다. 악마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자신하던 파우스트였으나 젊음을 되찾자마자 지나가는 여자에게 급발진 헌팅을 하게 됩니다. 저기요, 너무 예쁘신데 남친 있어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야, 봤냐? 살면서 본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 그래요? 뭐 많이 쳐줘야 뭐 16살 정도로 보이는데. 됐고, 빨리 저 여자랑 만나게 해줘. 쟤는 안 돼요. 방금 저 여자 별것도 아닌 일로 가서 막 고해성사를 하더라니까. 오늘 내가 저 여자랑 못 자면 넌 나랑 끝이야. 아니 한 최소 열흘은 걸리는데. 아휴, 답답하. 내가 해도 7시간이면 꼬시겠다. 내가 한다, 내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꼬신다고 넘어오겠습니까? 일단은 그 계획도 좀 짜고. 당장 저 여자 집으로 데려다줘. 선물도 좀 구해오고. 아니 이 인간아,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걸 내가 왜 자, 들어와요. 조용히. 여기가 그녀의 방. 그 여자가 쓰던 의자, 그 여자가 눕던 침대. 그렇게 감상에 젖어 빈방을 돌아다니던 파우스트는 이내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 파우스트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미친 거냐? 그 여자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이 양반 갑자기 왜 이래? 온다. 그 여자가 와요. 이런 짓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알았으니까 빨리. 오늘 본 그 남자 진짜 멋있었지. 도망은 왜 쳐가지고. 이후 시간은 흘러 만나게 해달라고. 파우스트의 끝없는 징징거림에 지친 메피스토는 무수한 거짓말과 신분 조작을 통해 파우스트와 그레트엔을 엮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 다행히도 이미 앞선 만남에서 서로 호감을 느꼈던 사이였기에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날 도망쳐
상처줘서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고 사실 그날 이후로 당신을 계속... 계속 뭐요? 잠시만요. 꽃다발 만들어 주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장난.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그래요, 우리 만납시다. 부끄러워요. 서로를 껴안는 두 사람.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개판 났네. 그러나 행복한 만남도 잠시. 내가 그레테를 만나는 게 맞을까? 파우스트는 젊어진 모습과 가짜 신분으로 그레테엔을 만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인데 그레테엔을 보면 죄책감이 밀려와. 좋든가 싫든가 하나만 하쇼. 그러면서도 성욕을 함께 느끼지. 어떡하지? 나 같은 건 정말 최악이야. 아니 이 양반아, 그 여자는 하루 왼종일 당신 생각밖에 안 해요. 그 여자도 막 위로를 막 받고 싶어 한다고요. 몸의 위로. 그래, 내 마음에 솔직하자. 아무렴 어때? 악마야, 도와줘라. 이제 진짜 악마가 따로 없네요. 예, 이거 받으시죠. 예, 저번에 말했던 겁니다. 약을 건네받은 파우스트는 그대로 그레테엔에게 달려가 하룻밤 자자고 조릅니다. 자자, 나랑.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잠이 얕아요. 들키면 맞아 죽는다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 이 약을 어머니가 마실 음료에 넣어. 수면제야. 괜찮겠죠? 설마 내가 안 좋은 거라도 주겠어? 그럼 오늘 밤 문 열어둘게요. 유후후! 너 이 자식 다 보고 있었던 게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수개월 뒤 그레테엔의 친오빠 발렌틴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사건은 터지고야 맙니다. 어디 괜찮은 여자 없나? 괜찮은 여자? 돈의 최고 미녀인 내 여동생 그레테헨을 말하는 건가?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야, 너 소문 못 들었냐? 네 여동생 아저씨 2명이랑 동시에 만난다던데? 뭐? 갑자기 뭔 개소리야? 밤만 되면 그레테엔 집으로 찾아간대. 나도 봤어. 저번 오두막에서 아저씨 2명이랑 같이 나오더라. 그게 무슨... 그레테헨... 술에 잔뜩 취해 여동생의 집으로 향하던 발렌틴. 오늘도 찾아가시네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결국 파우스트네를 마주하고 맙니다. 야! 너네 뭐야!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 자식들 살아서는 못 돌아간다. 뭐야 갑자기? 도망치자. 아니 나만 믿어요. 죽어라. 자 일단은 왼쪽 맞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오른쪽. 자 이제 찔러요. 찔러. 내가 사람을 찌르다니. 뭐야 무슨 일이야? 얼른 신고해. 뭘 넉놓고 있어요. 빨리 도망 안 가고. 튑시다. 놈들이 달아난다. 대체 무슨 소란? 오빠! 하느님, 맙소사. 이 걸레 같은 게 누구를 입에 담아? 뭐?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남자랑 놀아나더니 좋다네. 난 가서 몸이나 팔아라. 내 몸뚱아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발렌틴은 숨을 거둡니다. 오빠! 그레이튼!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네, 독약을 마신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짓을...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독약이 아니라 수면제라고요. 한편 파우스트는 영문도 모른 채 메피스토에게 떠밀려 마녀들의 축제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 이 양반아. 뭐 즐거운 축제 날은 왜 이렇게 죽상이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레테엔이 걱정된다. 가봐야겠어. 파우스트는 축제 내내 그레테엔을 걱정하기 바빴죠. 참나 참. 이봐요. 뭐 사람도 죽여놓고 뭘 여자 하나 가지고 징징댑니까? 뭐? 사람이 죽었다고? 모르셨구나. 그러면은 당신이 찌른 사람이 그레테엔 친오빠인 것도 몰랐겠네요. 당장 날 그레테엔에게 데려다줘.
아, 그레테는 지금 바빠요. 그 엄마 장례도 같이 치른 중이라 가지고. 어머니는 왜? 글쎄요, 그 독약을 먹었다나? 너희 개자식! 내가 했나? 평생을 저주하겠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당장 죽어버려라! 그레테의 인생을 망친 건 당신이지 않소? 메피스토의 말은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레테는 지금 뭐라고 있지? 아, 어디 보자.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우물에 던지려고 하네요. 아이라고? 당신 아이겠네요. 나를 그녀에게로 데리고 가라! 싫은데요? 얼른 당장! 알겠다고요. 파우스트가 급히 돌아가 보니 이미 그레테는 자기 아이와 어머니를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파우스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감옥에 잠입했지만 그레테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르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러고는 파우스트에겐 들키지 않도록 도망을 가라 말했습니다. 간수들이 오잖아요. 빨리 갑시다. 안돼, 그레테! 결국 파우스트의 죄까지 모두 뒤집어 쓴 그녀는 모멸 어린 시선 속에 단두대로 끌려나갔습니다. 하느님, 심판해주세요. 그레텐 안돼! 심판받았노라. 아니, 구원받았노라. 지금까지 파우스트 1부였습니다. 2부는요? 시간 관계상 2부는 좀 더 짧게 요약드리려 합니다. 일부의 기억을 잃은 파우스트는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바다를 메꾸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속적 욕망이 뒤섞여 선량한 노부부를 죽이기도 하고 근심에 눈이 멀어 의미 없는 삽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파우스트는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난 행복하다. 그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른 채로요. 메피스토는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파우스트를 한껏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를 구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엔딩인데요? 에? 뭐 실제로는 2부 초중반에 이세계도 가고 유명인이랑 결혼도 하고 왕도 되고 전쟁도 하는 개꿀잼 판타지가 있긴 합니다만 소개해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해설이 가능하니 나머지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읽어보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 하고픈지 압니다. 당최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작품이 전하는 교훈이 뭔지, 그레텐과 파우스트가 구원받은 이유는 뭔지, 이런 책이 대체 왜 고전 명작인지 아리까리 알쏭달쏭하죠. 그러나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완전판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작품의 초반부, 노인 파우스트는 수많은 공부 끝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죠. 그건 바로 인간은 족밥이라는 진리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일전에 제가 올린 책 300권 7분 요약 영상과 같은 내용이랍니다. 먼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작품 속의 파우스트 역시 인간 지식의 꼭대기에 도달하면서 종의 한계를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이 하늘로 날개를 펴고 날 수 없듯, 인간이 물에서 아가미로 숨 쉴 수 없듯, 인간이란 종, 인간이란 몸뚱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족밥이란 개념은 지식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족밥이란 진리를 가장 잘 깨닫게 되는 때는 사실 이놈이 찾아올 때거든요. 인간은 족밥이란 말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10중 8구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을 역겨워하고 싫어할 테지만 사실 놀랍게도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답니다. 내기할래? 좋습니다. 온갖 학문을 섭렵한 현자조차도 작품 내내 메피스토에게 휘둘리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오죽할까요? 그게 뭔 개소리야? 에이, 비밀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까놓고 말해봅시다. 당신은 좌충우돌 등신 같은 짓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합니다. 남을 괴롭히기도 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역으로 미움도 받고 은따도 당해봤죠. 때로는 진한 인연에 질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한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지거나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신념을 가지기도 하죠. 메피스토가 찾아오는 순간마다 엉망진창 휘둘리는 게으르고 나약하고 변태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너무나 징그럽고 더럽지만 놀랍게도 다 제 얘기랍니다. 그리고 님들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류 역사상 안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자기 수양을 한 사람일지언정,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지언정 본능에 덜 빠질 순 있어도 안 빠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
물론 작품 속 그레텐과 파우스트는 결과만 놓고 보면 천일공노할 씹새끼들이 맞아요. 사회의 관점에선 감옥에 평생 갇혀 있어야 마땅한 놈들이죠. 그러나 데모노 게테는 미시적으로는 모두 인간이 할 법한 일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히틀러 치하의 공무원이었다면 10중8구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을 거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당신이 절대 들키지 않는다면 횡령과 도둑질, 남탕, 여탕 침입도 서슴지 않을 거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게 바로 인간이니까. 아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요? 인간이 족밥이란 메시지가 여태 베일에 꽁꽁 쌓여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대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족밥이니까 선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남이 하는 선한 행동을 보며 위선 쩌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늙은 파우스트처럼 삶의 의욕을 잃거나 술과 향락, 본능에 찌들어 버리기도 하죠. 그러면요 정말로 철학이 말하는 전인적 인간, 지독체를 갖춘 안조밥이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작품 속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노력 하나는 방황하기 마련이니 본능이 아무리 방해해도 선한 인간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이 대답은 동서양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려 하는 것, 우리가 악에 휘둘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을 추구하는 ing 진행 상태. 게테는 이거야말로 인간이라는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봤습니다. 당연히 베스트는 메피스토의 유혹에도 견뎌내는 거겠지만 당신이 혹여 인간스러운 짓을 했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일을 이미 저질렀다면 그레트앤처럼 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가지고 괴로움 속에서도 악을 반성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ing 상태야말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이게 바로 그레트앤이 신에게 합격 통보를 받은 이유죠. 근데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 그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이를 우물에 내던진 여자가 천국 칩보를 한다뇨. 뭐 좋아요, 그레트앤은 그렇다 칩시다. 반성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파우스트 이놈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레트앤 일가를 몰살시킨 만악의 근원은 이 시키예요. 더군다나 말년에 저지른 파괴적 행동까지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악마가 따로 없죠. 메피스토 실직! 그래서 그레테는 의도적으로 파우스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멀리 보지 못하고 착각에 쉽게 빠지는 족밥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안 좋은 결과를 부르기도 한다는 걸, 동가명의 정보교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파우스트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런 파우스트에게도 합격 목걸이가 주어졌다는 것. 물론 파우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죠. 그 길이 잘못 틀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가 천인공노할 죄를 겁나게 저지른 것 또한 사실이죠. 파우스트는 노력도 하고 의지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잘 살았다고 평가받긴 힘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족밥이기 때문에 악이 조금씩 섞이기 마련이니까요. 더 잘해보려 한 건데. 몰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파우스트의 합격 목걸이에는 노력 말고도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악을 용서하는 힘, 무한한 사랑이죠. 신과 그레트에는 무한한 사랑으로 파우스트의 악을 용서했습니다. 그제야 파우스트는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선이 될 수 있었죠. 자, 실제로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채찍질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족밥이니까요. 여러분이 무한한 죄책감을 갖고 자기 비난을 반복한다면 처음에 괜찮을진 몰라도 조금씩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망가진 마음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테고, 그렇게 이상한 행동은 우리 마음을 더욱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겠죠. 자기 파멸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당신 옆에 잘난 나뿐 아니라 겁나게 못난 나도 안아주고 포용하는 무한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내용이 꽤 어렵죠? 정리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1. 인간은 족밥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3. 물론 인간은 족밥이기에 불완전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 4. 그걸 이해하고 용서해줄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당신이 기독교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소 뜬금없는 교훈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물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테지만요, 굳이 없는 종교를 애써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괴테는 현대에 맞게 어레인지할 만한 여지를 많이 남겨뒀거든요. 자, 여러분, 못난 자신을 무한하게 감싸주는 아가페적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신이 당신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신의 역할을 대신해서 더럽고 추악한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렇군, 당장 연애하러 간다. 아니요, 진정하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족밥이라고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작품을 다시 돌아봅시다. 메피스토는 악의 상징이지만 마냥 나쁘기만 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작품 내에서는 인간을 동정하기도 하고 파우스트에게 빌빌대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캐릭터 디자인에는 괴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악입니다.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지요. 메피스토는요, 첫 등장 때부터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선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괴테의 연설문에서도 비슷한 말을 찾아볼 수 있죠. 악은 선에 속하는 개념이다. 악이 선이라니?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님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제가 이런 말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그 동기는 악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저를 구독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더더군요. 파우스트의 스토리를 알고 지적 허영심을 뽐내기 위해서 소위 똑똑한 척 하고 싶어서 일 수 있죠. 뭔가를 쉽게 얻으려는 얌체 같은 심보도 있을 테고, 정말 제목 그대로 어디 가서 파우스트를 읽은 척 하고 싶어서 클릭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쩌면 파우스트가 전하는 메시지를 평생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당신은 분명 악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는 선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노잼이라며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한 파우스트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메피스토입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와 만나고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의 위대함도 알게 됐고 자기 삶에도 만족하게 되었죠. 파우스트가 갖게 된 강렬한 성욕은 쓰레기 같은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악은 말이죠,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귀중한 재료 아이템과 같습니다. 재물 아이템이나 강화 재료라고 보셔도 괜찮죠. 당신 인벤토리엔 주기적으로 악이 생깁니다. 귀속템이라 버려지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게 재료 아이템이라는 걸 모르는 초보들은 악이 생길 때마다 쓸모없는 아이템이 인벤토리를 채운다고 짜증내고 괴로워하죠. 그러나 고수들은 악이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악을 두고 더 강한 선을 만드는 재료라고 받아들이니까요. 당신이 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아무 쓸모없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또할 나위 없이 귀중한 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라이프니츠가 말했던 것처럼 선만 있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악도 함께 있어야 비로소 완전한 세상이죠. 아무리 멋있는 그림을 그렸더라도 흰색 도화지 위에 흰색 크레파스로 그렸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처엔 항상 메피스토가 유혹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한다는 행위가 더욱더 빛날 수 있죠. 못난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잘난 당신이 더 빛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요.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못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등신 같은 일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등신 같은 욕망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라는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못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좌절 속에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 이제 채찍질은 그만. 나를 사랑하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만 해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채찍질도 하셔야죠. 네? 이게 뭔 개소리지 싶으실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라 혼란스럽죠. 그런데요, 이 혼란스러움이 바로 책 파우스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주 질 나쁜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건 천하의 몹쓸 일이고 쓰레기 같은 짓이 맞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엄청 혼란스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거든요. 역설적이고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족밥. 어지러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인간에게 뭐가 당연하고 뭐가 최선인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언젠가는 이 메시지가 당신 머리를 번뜩이게 하고 당신 심장을 뛰게 할 겁니다. 여러분, 못난 당신을 미워하세요. 그럼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불안전함에 절절대고 낑낑대다 넘어지며 생겼던 상처, 실컷 아파하며 호들갑을 떨 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후회를 딛고 환희를 향해 가는 노력, 길을 잃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정답이 될 테니까.